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노후에 대해 좀 막연하게, 어쩌면 좀 위험하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유 우리 애들이 나중에 챙겨주겠지라던가 나는 건강하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왜 좀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쵸.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단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점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현실을 알아야 대비를 하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자녀에게 기댄다는 생각. 아, 이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 한편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젊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늙으면 자식이 당연히 돌봐주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요. 네네. 근데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 세대들 사실 본인들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집값이다, 교육비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아들만 철석같이 믿고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하신 부모님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하고 자녀하고 관계까지 좀 서먹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랑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녀에게 기댈 수 없다는 현실 외에 또 많이들 하시는 생각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것 같아요. 특히 난 건강하니까 오래 일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건강이라는 게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그리고 또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통계를 보면 보통 50대 중반만 넘어가도 좀 안정적인 일자리는 확 줄어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는 거지, 난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희망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요. 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네, 만약을 대비해야죠. 근데 그 대비를 하려고 해도 대체 얼마가 필요한 건가? 이게 또 감잡기가 어렵잖아요.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노후 생활비 월 23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거 보면 저 정도면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그 통계요. 자료에서도 그거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거 미루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냥 평균일 뿐이에요, 평균. 당신의 실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신지,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또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지, 손주들 용돈은 얼마나 주고 싶고, 여행은 좀 다니고 싶은지, 또 예상되는 의료비는 얼만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돈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 금액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만의 맞춤 계산이 필수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함정은 뭔가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한데 자녀한테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덜 쓰고 자식한테 더 해주자. 부모 마음은 다 그렇긴 하겠지만요. 네, 맞아요. 특히 이게 한국 사회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사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결혼자금, 집 마련 지원까지. 그렇죠. 끝이 없죠. 자료에 나온 사례가 참 마음이 아픈데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아들 결혼자금을 대주셨는데 근데 이혼을 하면서 그 돈을 그냥 다 날리고 부모님은 빚만 떠안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굴 위한 희생이었을까 싶은 거죠. 사실 내가 경제적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자녀한테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도 자식도 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게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함정은 뭔가요? 이건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쉽게 혹하는 거예요.
옆집 김 씨는 주식으로 대박 났더더라. 누구 아는 사람은 코인으로 몇 배를 벌었더더라. 이런 소식들요. 네네, 귀가 솔깃하죠. 그렇죠. 노후 자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빨리 불리고 싶으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자금은요, 기본적으로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젊을 때처럼 다시 벌 시간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노후 자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는 정말 피해야 합니다. 남들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노후 자금 관리의 제일 원칙은 수익률보다는 그 안정적인 보존, 그러니까 지키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함정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녀에게 기대지 않기,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버리기, 또 묻지마 통계 믿지 않기, 자녀에게 과잉 투자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남 따라 위험 투자하지 않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요,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은 바로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해도 그게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5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당장 당신의 현실에 딱 기반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능동적인 조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당장 나만의 필요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